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을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오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이틀간 국민추천 후보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갑 등 5곳에서 진행됩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4.5.6차 경선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정부가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항공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악성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이 늘면서 출퇴근 교통체증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을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오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에서 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에서 50m의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광역 교통수단입니다. 사업기간 10년이 걸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가 오는 30일 첫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 D노선과 E노선의 착공 기반도 임기 내에 마련해 초고속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국민추천 후보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갑 등 5곳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추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총선에 출마할 후보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텃밭 5개 지역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추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접수할 수 있고 제3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9일 이틀간 온라인에서 신청받고 면접을 거쳐 오는 15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등에게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공천 흥행몰이까지 노리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젊고 쨍한 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4.5.6차 경선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당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경선 결과를 보면 강병원, 김한정, 윤영창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각각 김우영 강원도 당위원장, 김병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에게 패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 친명계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개파와 무관하게 이번 경선 결과는 비명계 현역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구 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경선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총선 후보들이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지는 면이 있다며 중도층 표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당의 단합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항공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항공, 해운, 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와 계류장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 올해 10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700만 명인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 이상이 돼
국제선 기준 세계 5위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자유화협정국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까지 운수권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서와 산간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손을 잡습니다. 양 기관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와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상대로 더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타인 명의 업체 운영과 위장 거래에 의한 재산 은닉,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처분 면탈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정기합동 가택 수색,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 공유와 은닉재산 조사 등을 공동 수행할 방침입니다. 또 고도화 진흥화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상하반기 합동 가택 수색을 정례화합니다. 시는 사업자 정보 등 체납자 조사 자료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와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외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적자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 기준 1,196억 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년부터 2023년 800명에서 2024년부터 2028년 4만 7천 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44억 달러를 기록, 2001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국민과일 사과 가격이 70%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과와 배의 저장량이 부족해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과일 출하 시기가 보통 여름으로 사과와 배가 각각 이르면 7월, 8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올해 추석 전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할인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지와 유통업체와 협업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적정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채소류는 봄철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비축한 물량 2,000톤을 활용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식품 외식업체 30곳을 선정했습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한 새 식품 원료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루쌀 제품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식품기업 중 농심, 삼양식품, 한인산업 등은 라면 개발에 나서고 SPC 삼립과 사조동아원은 각각 빵과 부침가루 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와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고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